안녕하세요. 2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이제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네요. 정확하게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예비 시어머님이 현재 보험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사무 쪽으로 근무를 하시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연애 때부터 보험 쪽에서 일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여태까지는 저한테 별 말씀이 없으셨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만나기만 하면 보험을 들라고 몇 번씩 말씀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다행히 남친이 중간에서 잘 잘라줬었기에 어머님이 보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남친한테 다 전달했습니다. 남친도 이 문제로 어머님과 많이 싸웠는데 이건 중간 역할을 떠나서 보험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해서 어머님한테 더 뭐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당신 아들이 그 정도로 화를 내면 거기서 그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무서워해서 매번 저한테 보험 이야기를 꺼내면 땡땡이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친과 그렇게 싸우면서도 꼭 저 혼자 있을 시간대에 전화하셔서 같이 있는지 확인하고는 계속 보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비 시어머니라 피할 수 없어 연락을 해오실 때마다 받고는 있지만 그때마다 보험 들라는 말씀을 하시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지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셔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또 문제가 터졌네요. 계속된 보험 강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또 연락을 하셔서 청첩장 계좌번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며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짜증을 내며 엄청 뭐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인쇄소에서 실수한 거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설사 저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남친과 같이 인쇄한 건데 저한테만 연락해서 화를 내시는 건 아니다 싶었죠. 당신 아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직은 남인 저한테 밤늦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는 게 진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와중에 또 보험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겁니다.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남친한테 그대로 전하고 알고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후 또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셔서 보험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도 남친에게 이런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참다 못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야기만 했다고 저한테 톡으로 말해주기에 남친에게 연락을 하려는 찰나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땡땡이한테 보험 이야기했어. 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해서 분란을 일으켜.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저런 말을 하며 버럭 화를 내는데 순간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다다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뭐라고 답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우겨우 전화를 끊고 난 후 친구한테 연락해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건 모르는 사람이어도 네 편일 수밖에 없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고 말하더군요. 해서 고민하다 남친에게 전부 말했더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이해하라네요. 남친의 반응에 기가 차서 이해하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해?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하네요.
여기서 저도 좀 화가 나서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자기한테 그런 말 안 했을 거라 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본인 부모님이 뭐가 되냐고. 그러면서 제가 말 안 했어도 자기가 알아서 어머님한테 이야기할 거고 뭐라고 할 거라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남친도 일하는 도중에 양쪽에서 연락을 해대니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일이다 보니 좋은 말도 아니 꼽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가 결국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저도 참다 못해 친정 엄마한테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보험 들라고 한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근데 땡땡이는 나한테 이해하라고만 한다. 왜 다들 나한테만 이해하라고 하냐. 엄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뭐가 됐든 제 행복이 우선이라며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해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 건 그래도 되는 거니 이해하고 본인이 기분 나쁜 건 자기 부모님 얘기이니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이 정말 많이 복잡해졌네요. 제 기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본인 부모님 이야기에 기분 나빠하기만 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이유가 되는 거겠죠. 말이 다르고 다른데 기분이 많이 상했겠다. 속상했겠다. 내가 잘 얘기해볼게. 라고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근데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에 정말 많이 씁쓸하네요. 지금도 이런 식이면 결혼하고 나서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만 이해하고 넘기라고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어도 잘 넘겨왔는데 이 일로 마음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서 이제는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전엔 다들 많이 싸운다는데 이 일도 별일 아닌 일인 건지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없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친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뭘 어째요? 남친이 지금 지엄마랑 님 사이에서 발을 빼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시모한테 대놓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말씀 그만하셔라. 제 잘못도 아닌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하고 말 못해요. 이대로 결혼하면 그 상태가 앞으로 평생 있을 쓰니 위치인 건데 괜찮겠어요? 일단 남친은 그게 최대치로 쓰니 편을 들어줬던 걸로 보이고 쓰니도 시모한테 그런 대우 받으면서 말 못하는 거 답답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시모는 앞으로도 본인이 하고픈 대로 계속 쓰니한테 스트레스를 풀면서 살겠죠. 지금 헤어지자 하면 지엄마 관리하겠다 말하며 잡을 텐데 그대로 결혼하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냐 이러고 있을 게 뻔하죠. 두 번째, 헤어져요. 이혼보다 파혼이 100번 낫습니다. 남친이 중간 역할을 못하네요. 그리고 시모가 벌써부터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네가 분란 일으켰다고 하면 뻔하죠. 결혼하고도 그런 식일 텐데. 분란 안 일으킬 테니 아들 데리고 잘 사시라 하고 파혼해요. 며느리를 영업 대상으로 보는 게 정상인가요? 보험 들어야 된다고 강요하면 어머니가 들어주실 거냐? 다달이 보험료 내주실 거냐? 그러면 들겠다.
아니면 이런 부담 주지 말아라 하고 딱 부러지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써니가 그런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파운이 정답이죠. 세 번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결혼 후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중간에서 제대로 끊어주지 못하고 이해하라는 사람인데 결혼 후에 좀 더 열심히 중간 역할을 해줄까요? 저라면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파혼해요. 결혼 전부터도 저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사돈댁은 보험 어떻게 드셨냐 물어봅니다. 집 화재 보험 들어야지, 차 사면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 들어야지. 나중에 아기라도 가져봐요. 태아 보험도 들어야죠. 그리고 중간중간 갱신 상품이 나오면 계속 얘기하겠죠. 님 인생에 저런 아줌마를 꼭 끼워야겠나요? 다섯 번째, 남친이 발 빼는 거 보니 결혼하면 더 화가 날 듯 합니다. 파혼이 답이에요. 지금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청첩장에 예약한 식장 등등 파혼이 너무 큰일 같고 내가 내 팔자 꼬나 싶겠지만 그대로 결혼하는 게 지팔 지권의 길입니다. 지금은 그냥 파혼이지만 결혼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제발 잘 생각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